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맹상군 열전. 가난하고 지위가 낮으면 벗이 적어진다. 제나라 왕은 진나라와 초나라의 비방에 현혹되어 맹상군의 명성이 군주보다 높아서 제나라 정권을 제 마음대로 휘두른다고 여기고 마침내 맹상군을 벼슬에서 물러나게 했다. 여러 빈객은 맹상군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자 모두 떠나갔다. 풍환이 말했다. 저에게 진나라로 타고 들어갈 만한 수레 한 대만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당신을 제 나라에서 중용되게 하여 봉업을 더욱더 넓혀 드리겠습니다. 맹상군은 수레와 예물을 갖추어 그를 진나라로 떠나보냈다. 풍환은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 왕을 이렇게 설득했다. 천하에 유세하는 선비로서 수레를 몰고 말을 달려 서쪽 진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치고 진나라를 강하게 하고 제 나라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수레를 몰고 말을 달려 동쪽 제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치고 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진나라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암수를 겨루는 나라이므로 형세가 양립하여 둘 다 수컷이 될 수 없습니다. 수컷이 되는 나라가 천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나라 왕은 무릎을 꿇어앉아 풍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진나라가 암컷이 되지 않겠소? 풍환이 물었다. 대왕께서는 제 나라가 맹상군을 벼슬에서 내친 일을 아십니까? 진나라 왕이 대답했다. 알고 있소. 그러자 풍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나라를 천하에서 비중 있는 나라로 만든 이는 맹상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라 왕은 다른 사람이 헐뜯는 말을 듣고 그를 내쳤습니다. 맹상군은 마음속으로 원망하여 반드시 제 나라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가 제 나라를 등지고 진나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제 나라의 속사정을 진나라에게 다 털어놓을 테니 제 나라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수컷이 되는 정도뿐이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서둘러 사자를 시켜 예물을 실어 보내 아무도 모르게 맹상군을 맞아들이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일 제 나라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맹상군을 기용하면 암수는 진나라와 제 나라 중 어느 쪽이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나라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수레 10대 황금 2,000냥을 보내서 맹상군을 맞이하게 했다. 한편 풍환은 진나라 왕과 헤어져 사자보다 한 발 앞서서 제 나라에 이르러 제 나라 왕에게 말했다. 천하에 유세하는 선비로서 수레를 몰고 말을 달려 동쪽 제 나라로 들어오는 자치고 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진나라를 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수레를 몰고 말을 달려 서쪽 진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치고 진나라를 강하게 하고 제 나라를 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진나라와 제 나라는 암수를 겨루는 나라로 진나라가 강해지면 제 나라는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천하의 형세로 보건대 두 나라 모두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진나라는 사자를 보내 수레 10대에 황금 2,000냥을 싣고 맹상군을 맞이하려 한다고 합니다. 맹상군이 서쪽으로 안 가면 그만이지만 서쪽 진나라로 들어가 재상이 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 쏠려 진나라는 수컷이 되고 제 나라는 암컷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암컷이 되면 수도 임치는 물론이고 정무까지 위험해집니다. 대왕께서는 어째서 진나라 사자가 오기 전에 먼저 맹상군을 재상으로 복직시키고 봉업을 넓혀 주어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맹상군은 반드시 기뻐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진나라가 제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어찌 남의 나라 재상을 맡아가겠다고 청하겠습니까? 이것이 진나라의 업무를
꺾어 그들이 강력한 힘을 지닌 우두머리가 되려는 책략을 끊어버리는 길입니다. 제나라 왕이 말했다. 알겠소. 제나라 왕이 곧바로 사자를 국경으로 보내 진나라 사자의 동정을 살피게 했더니 때마침 진나라 사자가 국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제나라 사자는 급히 돌아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제나라 왕은 맹상군을 불러 다시 제상 자리에 앉히고 옛 봉업의 땅 말고도 천호를 늘려주었다. 진나라 사자는 맹상군이 다시 제나라 제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돌려 돌아갔다. 지난날 제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비방으로 맹상군을 벼슬에서 쫓아내자 모든 빈객이 맹상군을 떠났다. 제나라 왕이 맹상군을 불러 다시 제상 자리에 앉히자 풍환이 빈객들을 맞아들이려고 했다. 빈객들이 이르기 전에 맹상군은 크게 한숨을 토하며 이렇게 탄식했다. 나는 언제나 빈객을 좋아하여 그들을 대접하는 데 실수가 없도록 힘썼소. 빈객이 3천여 명이나 있었으면 선생도 아는 바요. 그러나 빈객은 내가 제상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자 하루아침에 나를 버리고 떠나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소. 이제 선생의 힘으로 다시 제상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다른 빈객들은 또 무슨 낯으로 나를 볼 수 있겠소. 만약 다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얼굴에 침을 뱉어 크게 욕을 보이겠소. 풍화는 이 말을 듣자 말고삐를 메어놓고 수레에서 내려와 절을 했다. 맹상군도 수레에서 내려와 마주 절하고 말했다. 선생께서는 빈객들 대신 사과하는 것이요. 풍환이 대답했다. 빈객들 대신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결과가 있고 일에는 당연히 바뀌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선생은 이런 원리를 아십니까? 맹상군이 대답했다. 어리석어 선생이 말하는 바를 잘 모르겠소. 풍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살아있는 것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은 만물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부유하고 귀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가난하고 지위가 낮으면 벗이 적어지는 것은 일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신은 혹시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까? 새벽에는 어깨를 맞대면서 앞다투어 문으로 들어가지만 날이 저물어 시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팔을 휘저으면서 시장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침을 좋아하고 날이 저무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날이 저물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물건이 시장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위를 잃자 빈객이 모두 떠나가 버렸다고 해서 선비들은 원망하여 일부러 빈객들이 오는 걸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빈객들을 대우하십시오. 맹상군은 2번 절하고 말했다. 삼가 말씀대로 하겠소. 선생의 말씀을 들은 이상 그 가르침을 받들어 따르겠소. 태사공은 말한다. 나는 일찍이 썰 땅에 들른 적이 있는데 그곳 풍속은 마을 난폭하고 사나운 젊은이가 아주 많아 맹자의 고향인 추나라나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의 풍속과는 사뭇 달랐다. 그 까닭을 물으니 맹상군이 천하의 협객들과 간사한 자들을 불러들여 설당으로 들어온 자가 6만여 가나 되기 때문이요 라고 했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맹상군은 빈객을 좋아하여 스스로 즐겼다고 했는데 그 소문이 헛된 것만 아니구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상군 열전은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평원군 우경열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